경기 화성시 신도시 동탄에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 여성 피규어가 여성 성상품화와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피규어는 최근 유행한 밈동탄 미시룩을 과장해 형상화한 제품으로 가슴을 절반 드러낸 채 속이 비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묘사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90만 원대에 판매 중이다. SNS와 맘카페 등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동탄 거주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며 실제 이런 옷차림은 본 적도 없는데 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오해를 사게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시와 경찰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시는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성희롱 적용이 어렵다며 법적 제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판매처는 동탄 명칭을 삭제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쇼핑몰에서는 문제의 피규어가 동탄 미시룩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전 연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202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1,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행동을 교정해주겠다며 B씨의 심리를 지배했고 B씨는 가족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A씨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에서 두 자녀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살 아들과 5살 딸을 훈계라는 명목으로 80cm 길이의 장대로 때려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차례 아동보호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판 중 도주했습니다. A씨는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가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친조차 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리디 어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부장적 작태를 뿌리 뽑고 화목한 가정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8개월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년 동안 고객 돈 15억 원을 빼돌린 신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협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을 조금씩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행은 내부 감시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직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라며 반복성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A씨 의원은 지난 12월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해 형사고소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씨 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 의원의 자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폭행 내용으로는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몸을 짓누르는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9월 A씨 의원 자녀를 고소하며 사건이 공개됐고 지역사회에서는 A씨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A씨 의원은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을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연달아 방화 사건을 저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중 이불과 노트 등을 들고 나와 흡연 부스의 재떨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약 2시간 동안 캠퍼스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추가로 불을 지르며 연쇄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불을 끄던 교직원과 학생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야 50제곱미터가 소실됐고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젠더폭력특위는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헌법엔 성평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채용 승진 지표와 임금, 정보 청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내 차별시정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할당제 도입,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외모 갑질, 스토킹,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을 5대 직장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할 종합대책도 요구했습니다.